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이렇게 큰 개파락을 띄운 채로 또다시 코스피는 3,000 위에서 간당간당 이제 뭐 줄타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천이 깨졌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큰 폭의 장대 음봉이 있잖아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몇 주 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또 크게 하락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요즘 시장 상황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실 텐데, 계좌 상황도 안 좋아지고 좀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잘 대응하고 계실지. 그래서 오늘 좀 시장 관련된 얘기 조금 어니님하고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대체로 비슷하게 주식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케이스가 좀 말씀드릴 만한 게 하나 있어서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되는지 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거시경제나 글로벌 이슈 같은 경우에는 뉴스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기 때문에 뭔가 안 좋구나 분위기 감진하셨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안 좋은 요소들이 대부분이 2020년 상승, 유동성 장세에 그때는 호재였지만 지금 거기에 따른 이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다. 모든 어떤 경제적 조치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 요소가 먼저 부각됐다가 이제 그 이면이죠. 뒷면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서 당분간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는 항상 강조하는 실전에 접목해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락을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얼마 전이라는 게 뭐 8월달이죠. 8월달에 이런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분명히 지수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지수가 하락했다가 지수가 회복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이때 하락한 종목 또는 하락한 계좌가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경험치가 있고 실력이 있을수록 이게 꼭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흐름에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왜 회복이 안 되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면은 조금은 더 경험치가 부족한 거고요. 경험치가 많을수록 이러한 지수 흐름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좌나 종목이 회복되지는 않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수가 회복을 했는데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을 맞으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종목을 잘못 들고 있었구나, 이거 아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진작에 손절하고 여기서 다른 종목 샀었으면 회복됐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되게 좀 탓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주식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뭐 손절하고 갈아탔든 다른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었든 뭔가 저희가 말하는 그런 리밸런싱을 했든 지수 회복을 했으면 본인 계좌를 회복을 하고 거기에 심지어 플러스 수익까지 냈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단순하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회복 안 했어도 괜찮아, 단순히 이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도 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황에선 무조건 회복하고 수익을 내야 돼, 또 반대의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인 거고, 최근 제 경험적 흐름에서는 회복 안 됐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같이 시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게 다 회복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일단은 좀 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손 놓고 있느냐, 이 모든 거를 막 다 날려버리냐, 이 과정을 다 날려버리고 마치 이 몇 주가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시간은 갔을 수 있겠지만 포지션을 정리를 해 나간다던가 조금 더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전히 뭔가 이제 수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던가, 뭔가 좀 능동적인 액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 능동적 액션이 아니라 그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막 이런 식의 이제
오리무중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지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단편적으로 해석한다. 이거 아니면 저거, 지금 이 순간,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되는 입체성이, 단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인과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때 그래서 다 회복이 안 됐는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포지션이 더 이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맞고 계실 거예요. 이게 또 환장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코스닥은 지금 1000 정도 와 있으면 역사적으로는 되게 고점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지면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슬슬 조금씩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막 경주마처럼 달려온 분들은 이미 너무 심각하게 망가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럴 만한 시점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격감이 한 2배로 체감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왜냐면은 이미 요 흐름 자체에서 좀 많이 지쳤는데 여기서 골을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약간의 기대감마저 줬었죠. 근데 회복은 안 되는데 좀만 더 하다 보니까 요 파동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저는 의미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파동에서 뭐냐면은 요 단순한 파동 같지만 여기서 내 종목,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경험치가 적을수록 어떤 선택을 하느냐,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비중을 높입니다. 왜냐? 지금 이 상태로는 수익 전환이 안 되니까 여기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심판을 받기 위해 은어적으로 쇼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수익 전환이 가능하니까 무리를 합니다. 네, 뭐 물을 막 탄다던가 아니면은 신규 종목을 잡아가지고 막 좀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한다던가 그런 좀 무리한 액션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이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배신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 시점에 실제로 저도 클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뭐 사람들 매매할 때 개인 종목 관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되나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되나요? 하는 대부분의 질문이 좀 저 공격적으로 지금 어떤 포지션 취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애둘러서 말하지만 정리해보자면 공격적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드러나는 그런 질문들. 네. 그리고 지금 왜 공격적이어야 하는가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야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 파동 안에서 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리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가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 수익은 이런 파동에서 여기서 한 번의 역전이나 단판승 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시합을 무리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파동 하나하나에서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예요. 스코어를 모아가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만한 조각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면서 그 끝에 가서 시합을 이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파동 하나하나를 다 이겨서 여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겨야 되니까, 이 안에 이겨야 되니까 지금 뭔가 좀 제대로 해놔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도. 네,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데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데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이제 얼마든지 수익 나고 마무리되고 이기고 그러는 것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기느냐, 이거는 같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과정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저는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관점이죠. 네, 되게 중요한 게 이기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닌가요? 이 관점과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지 않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불리해져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기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뒤가 없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기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이기는 것만 생각했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저 어떡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이미 손쓰기가 많이
늦어버린 상태가 되기는 하죠. 물론 그래도 손 쓰고 다시 뜯어 고치고 교정은 가능해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단 조금 더 출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조치가 늦었으니까. 조치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약이 되는 출혈은 커진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개괄적인 설명은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또 상황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해드릴 얘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도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고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구체적 케이스를 하나 좀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걸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투자 클럽을 하잖아요. 근데 클럽에서 계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같이 투자하면서 어니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입 신청을 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저 이런 상황인데 괜찮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따로 유선으로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각각 개인의 사정을 좀 듣는데, 요즘 같은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한 분이 남긴 신청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남겨주셨는데, 요즘에 겪는 어려움을 좀 잘 정리하신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로 좀 공유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클럽에서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도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케이스를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차분하게 한번 답변 드리고 또 추가 설명 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것만 보고도, 그죠? 네, 일단 첫 단어부터입니다. 타 리딩방.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생겨요. 자, 저희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은 리딩방인가요? 라고 생각하거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저의 주관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는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단순히 종목을 추천해서 종목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러기보다는 저희가 채널 안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좀 생소할 겁니다. 훈련소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당연히 종목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익도 만들어가고 수익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끔 해드립니다. 그런 것만 보면은 리딩방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저희는 조금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같이 훈련하고 각자 실력에 맞게 다룰 수 있는 종목을 다뤄보고 또 가치도 다뤄보고 스스로 다뤄보고 자신의 성향과 자금력과 환경에 따라서, 즉 자신이 훈련해 나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성향에 따라서 응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리딩방이라는 느낌보다는 훈련소라는 단어가 조금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종목을 다루니까 리딩방도 종목을 추천하고 그 종목을 다룬다는 개념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리딩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뭐가 다른지 저도 지금 부연해서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좀 해보면, 이게 단순히 저희가 뭐가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를 좀 먼저 말씀드리는 거에 가까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물린 보유 종목만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준 없이 백화점 매매, 기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보면 이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한다는 게 계속 종목을 공략을 해서 여기서 성공하면 돈 벌고 실패하면 물리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손절을 그때그때 제깍제깍 하면 결국에는 손실이 쌓이고, 손실이 쌓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냅두면 물린 종목이 지금 이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러지 말라고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올렸으니까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주식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상 이 현재 이제 현존하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리딩방이라는 곳이 이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들도 그렇게밖에 주식을 못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곳에서 하는 거는 종목 추천이에요. 자,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그냥 계속 추천 갑니다. 그냥 알아서 안 되면 손절하시고 뭐 어느 정도 가격 되면은 파세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여기에 진짜 솔직히 주식 웬만하게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 이렇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닌데, 리딩방에서 돈 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제 말했듯이 이미 죽어있는 주식 있잖아요.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이것처럼 아직은 안 죽었을 뿐이지 먼 훗날은 그냥 죽어있는 주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곳이 현존하는 리딩방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리딩방을 100% 다 알진 못하지만 현존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렇게 하고 정말 높은 비율로 이렇게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 자체를 그냥 단순히 정리하게 되면은 OX 홀짝이에요. 홀짝인데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 좋고 이렇게 할 때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뭐가 남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남는 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렇게 백화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좌를 짜고 각각의 계좌 상황에서 종목별 시너지나 구성이나 대응이나 계좌 관리 기술, 종목 관리 기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해보면서 만들어 나가고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차이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죠. 네. 조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왜냐면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저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이런 걸 해봐서 알아요. 해봤다는 게 제가 이런 데 참여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주식 주린이 시절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훈련소라고 말하는 클럽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도 타사 리딩방 가입했던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뭐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저희가 계좌 관리하고 되게 달라서 무조건적으로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좋은 점이 있고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느끼는 참여한 개개인들을 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힘든 점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 여기 있는 구성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기만 할까요? 그거를 바라시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저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는 과정은 되게 기분 좋고 막 수익 빵빵 내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좀 어려운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습관적으로 다른 종목을 공략하면서 막 재미를 느끼셨던 분들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던 걸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은 겪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줄 알아야 관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하다 이거를 떠나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주식을. 이게 더 본질적인 얘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걸 할 줄 알아야 그 다음도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관리란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가 관리예요. 이 말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좀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영상에서 주제로 저희 클럽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몇몇 분들이 뭐 이렇게 클럽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조금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클럽을 떠나서 주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단순하게 클럽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니까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거의 2년 가깝게 영상을 찍어오면서 봐왔던 그 결을 느껴보시면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좀 보시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분이 느낀 거죠. 하면 할수록 주식은 종목보다 계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느껴요. 뭐 못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다행히 느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래서 주식 계좌에 다 물려있어 현금이 없는 상태이다. 현금이 없는 상태이다. 이게 언제 느끼냐? 대부분 또 이분처럼 갈 때까지 가보고 이제 더 이상은 새로 물을 못하거나 더 이상은 새 종목을 못 사는 상황,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을 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기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좌 잠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을 떠나던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팁을 드리면요, 계좌 잠식이 된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면은 해결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음은 좀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이미 계좌 잠식이 된 상태에서 어떤 해결을 원한다라면은 출혈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내몰려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면은 선택지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출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는 게 좋다.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결이 맞춰진 상태에서 들리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죠. 이미 늦었죠. 사실 이분은 뭐 여기까지는 늦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풀어 나가야 돼요. 보유 종목 중 손절할 것과 남겨둘 것을 진단을 해주시나요? 아무튼 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마련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그리고 뭐 일부 손절하고 리밸런싱 하는 것과
모두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어느 거가 계좌 복구가 빠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100% 드리기도 어려워요. 뭐 계좌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물려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좀 보편적으로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 되게 쉽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담백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어떤 상황에 내처진 상태이고 자신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정상일까요?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상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신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조차 못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래요? 그러면 제가 답을 줄게요. 이거 모두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세요. 해서 이분이 다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네. 왜냐면은 여기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어떤 선택이든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선택들이든 다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남이 해줄 순 없어요. 이게 저의 계좌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저의 성향이나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선택을 하겠죠. 여기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님입니다. 이것부터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부터 채워야 됩니다. 이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과가 먼저인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기까지의 이 생각의 프로세스, 그거 먼저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이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거겠죠. 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보유 종목이 막 여러 개 물려서 저희한테 이런 상황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궁금한 거는 가입을 하기 전에 가입하면 여기 중에서 손절할 것과 남겨둘 것 이런 거 정도는 알려주시나요? 왜냐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럴 때 알려주나요, 저희는? 네, 가이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이드의 전제는 뭘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분을 모릅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저희 기준에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남겨가 되고 기타 등등 이 정도 세팅을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됩니다를 제공할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가이드예요. 이거를 손절하는 게 뭐 유리해 보입니다 라고 해도 이분이 저는 이거는 싫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손절하지 않고서 일부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또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은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그냥 혼자서 하면 솔직히 되게 어려운데 이 가이드라도 잡고 하면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 정도는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게 계좌 복구가 빠르냐고 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이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이거 일부만 좀 손절하고서 리밸런싱 하면서 따라가는 게 유리한가요? 어느 게 더 빠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 불가입니다. 답변이 불가하죠. 뭐가 더 빠를까 이거보다는 아까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어느 게 더 부담이 덜한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게 뭔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생산적이실 것 같아요, 배워가는 입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투자 클럽에서도 손절하는 종목이 나오나요? 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서 계속 손절도 해보고 물려보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들어가도 그러나? 나 그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타 리딩방 스타일의 손절, 요 두 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요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손절은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100% 안 하냐 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손해 절대 안 보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손해 봐요. 손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손실 나는 경우도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게 손절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좌를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손해를 보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무조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계좌를 관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선뜻 이해를 못하는 게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탈 1인번에서는 종목이 계속 나가잖아요. 1, 2, 3번, 4번 이게 무한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4번까지 적었지만 막 1005번까지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이 과정에서 안 될 만한 거는 빨리빨리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물린 것만 쌓아갈 수도 없는 거니까 손절 지시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손절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기 위해서, 무한 공격을 위해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계좌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최우선은 계좌예요. 계좌에 득이 되는 방법으로 종목도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이 계좌를 위해서 뭐 일부 손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한 종목을 손절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없고요. 다만 과정에서 손실 매도를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손실 매도 정도가 체감적으로 초보자들이 못 따라올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못 따라가는 손절도 많이 하니까 초보자분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거일 테니까 그죠? 네, 그냥 요즘 다들 주사 맞잖아요. 백신 주사. 그냥 주사 맞는 정도다인 거지. 아, 이건 절대 못하겠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사를 맞는 이유는 뭘까요? 예방을 위해서고 조금 아프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에요. 그것조차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조차 못한다? 안 돼요. 무조건 해낼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를 해야, 그러니까 이거 그 정도라는 거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살을 내어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뼈를 치하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저희 클럽에 오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주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식이 되는 방법 안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결이 맞춰져 있는 것 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손절 시에도 정확하게 손절이 필요하다는 리딩이 있는지 개개인 판단해서 손절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 언니님이 훈련소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자체적으로 그냥 훈련하는 건가? 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 저희가 또 매매를 함께 합니다 이러니까 같이는 하는데 그냥 내가 판단하면서 물어가면서 하는 건가? 이런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알한 대로만 하면 되나? 쉽게 설명드리면은 훈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자신한테 맞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거는 여기서 물어보는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와 오더와 행위 절차들을 명확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네, 따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라는 대로만 해도 되게끔 이끌어 주신다. 네, 그러면은 이 공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스탠다드, 기준 같은 거죠. 이거를 표본 삼아서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한 걸 토대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향도, 성격도, 실력도, 경험치도, 자금력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별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훈련하러 온 건데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훈련해서 완성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를 표본 삼아서 개별 훈련을 해 나갑니다. 자유예요. 무조건 해야 되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공식 종목들이 지루해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식 종목 외에 여유자금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실력적 욕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천차만별이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 훈련에서는 명확한 오더를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냐? 불가능하죠. 하지만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잡아드립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홍길동님이 있으면 홍길동님이 자신을 오픈하면 오픈한 만큼 저도 홍길동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팁을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개별 훈련에도 종목에 대한 가이드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훈련해볼 만한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개별 훈련조차도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완전 초보자라서 이거 아예 할 줄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좌 처음 만들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조금 먼저 여기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같이 하는 것들 훈련하고 적응해 나가면은 이쪽으로 개별 훈련 코스로 쉽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리다가 20% 이상 손해보고 손절을 하게 돼서요. 이게 이제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마 계좌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A라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0%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물의 손절을 해왔다. 아니면 지금 물린 게 막 이렇게 마이너스 30%까지 물려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클럽에 오면은 이런 상황 없냐? 뭐 이런 것만 있냐? 이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시장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녹록지 않죠. 근데 애초에 접근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사가지고 마이너스 20%대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손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이 A라는 종목으로 수익 만들기, 이걸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하게끔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고, 이거에 앞서서 계좌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도 중요하고, 이 계좌를 세팅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주변 환경 세팅을 본인에게 최적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한테 도움을 받는다를 떠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주식이란 건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조바심이 자신의 매매를 망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 돼서든 계좌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롱런할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진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셔도 좋고 혼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했었던 걸 토대로 그 결을 스스로 갖춰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저희가 시장 상황 보면서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 와중에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종목들이 다 회복되고, 뭐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고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사실 저희가 여기만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망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부터. 뭐 여기까지야 뭐 어떻게든 좋았다고 쳐도 여기서부터도 좋지 않은 분들도 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제 주변에. 왜 그럴까? 만들어 갈 줄 모르는 겁니다. 주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팩트를 말하면 주식을 모르는 거다.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니고 뭐 운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식 자체를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일단은 그 부분을 교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출발선에 좀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또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수익은 그냥 만들어져요. 뭐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내 템포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혼자서 그냥 10년, 20년을 소비할 것인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희가 그래도 옆에서 도움드리는 부분이 클럽을 통해서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클럽 떠나서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자, 마음속에 한번 다시 집어넣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공지사항 걸어놨고, 카페 가입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지된 거 보면은 가입 신청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본인 상황 적으면서 문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이 정도 영상은 좀 뭐 꾸준히 매일매일 보면서 좀 스스로를 다 잡아가고, 몰랐던 것도 새로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